안녕하세요, 말공부름입니다. 네, 저번에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몇 달 만에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돼서 혹시나 저를 기다리시던 분들이 저를 막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유튜브 그 조회수를 보니까 0회 조회수가 0회, 1회, 2회, 제일 많은 건 뭐 20회 이 정도로 돼 있어서 그동안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어, 전혀 죄송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슬프죠. 조회수가 너무 낮아서 다음부터는 좀 블로그에도 같이 올려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시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번 주에 동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동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그 휴대폰 화면에 어,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고시원은 이제 30만 원이 넘어가면 3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별다른 메리트가 없습니다. 고시원이라는 게 원래 가격이 저렴하게 주거를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3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다지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에서 뭐 28만 원, 29만 원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프리미엄형 고시원 그 방 안에 그 원룸처럼 세탁기도 들어있는 그런 고시원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데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보통 그 미니룸형이라고 하는 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니룸형은 이제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얀 게 침대라고 보고요. 침대만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책상 정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침대가 거의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방은 침대 2개 정도 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침대 위아래로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없으면은 발이 벽에 닿거나 머리가 벽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약간씩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좀 공간 활용도가 좀 적습니다. 어떤 고시원이 좀 좋은가 하면은 책상이 침대 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책상 아래로 발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돼 있는 책상이 이제 공간 활용도가 좋죠. 만약에 아까처럼 그냥 책상이 위에 하나만 있으면은 여기는 뭐 아무것도 올려놓을 수가 없는데 책상이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은 이 위에도 뭐 선반이라던가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래를 걸 수 있는 이렇게 수외 파이프 같은 게 이제 벽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것이 좀 빨래도 널기 좋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초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 이제 20만 원짜리도 있고 한 28만 원, 29만 원 이 정도가 이제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운이 좀 한 27만 원, 28만 원짜리 방도 있고요. 3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이 뜁니다. 창문이 있긴 하면. 근데 사실 이제 창문이 없는 방에서 제가 처음에 고시원 생활을 했었는데 처음엔 좀 걱정을 했었죠. 창문이 없어서 이거 답답해서 살 수 있겠나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살아보면은 형광등이 있으니까요. 어두운 건 일단 해결되고 그다음에 답답한 것도 없어요. 일단 이렇게 그 문 있잖아요. 문을 약간 이렇게
꽉 닫지 않고 약간 조금만 열어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이제 공기만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의외로 뭐 빨래도 잘 마르고 공기 잘 통합니다. 창문이 없어도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요 좀 지방자치제이죠. 좀 쓸데없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은 앞으로 만드는 고시원은 이제 창문이 없는 방은 만들 수 없게끔 그렇게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렴한 고시원 방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 지방자치제라는 게 참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살지 말라는 건지 좀 약간 이런 기분도 듭니다. 그 밖에도 좀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가 요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점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는데 뭐 차차 동영상을 앞으로 찍어가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원룸형 고시원이라고 있는데 원룸하고 비슷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만 이렇게 위에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세면대를 이렇게 놓고 세면대 그 수전에 샤워기를 해서 벽에 걸어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변기 하나 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샤워를 하려면 이제 샤워기 물을 틀면은 물이 양변기 쪽으로 쏟아져요. 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기 덮개를 덮은 다음에 샤워를 해야지. 양변기 덮개를 열어놓고 샤워를 하면은 양변기 안으로 그 비눗물이 다 들어가서 뭐 나중에 좀 곰팡이의 원인이 된다든가 하는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좀 싼 경우 한 35만 원, 35만 원 요즘 좀 보기 힘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45만 원보다 약간 넘는 그런 가격까지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방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살아보면 좀 편리하긴 한데요. 일단 방 안에서 씻을 수 있고 뭐 소변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편리한 점이 있는데 가격이 일단 올라가니까 고시원으로서 그다지 장점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방은 이제 고시원의 방이 이제 공통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일단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해 공용 주방 공동 주방을 사용해야 되고 세탁기도 공동 세탁기를 다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한 딱 그 시간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기다렸다가 다음에 내가 주방을 사용하거나 세탁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주방을 사용하고 세탁기를 사용할 때도 내 뒤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약간 빡빡한 좀 그런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디움룸형 이렇게 방 안에 침대만 있고 책상만 있는 이런 고시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점이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원룸형 고시원 방 안에 이제 그 공간에 그 샤워룸 공간이 있는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을 내고도 공용 주방을 기다려야 되고 공용 세탁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나 약간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 고시원의 장점, 그 저렴하다는 그 장점이 좀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진 않은데 만약에 이제 강남권 이런 그 부동산 가격 월세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라면은 이런 고시원 방도 뭐 사용해볼 용기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그런 데는 월세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런 고시원 방이
적절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원룸식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원룸형이 아닌 방 안에 세탁기도 들어있는, 그러니까 원룸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싱크대가 없어요. 고시원은 이제 주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 안에 그 취사 시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일단 세탁기를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항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근데 가격은 많이 뛰죠. 가격은 제일 싼 게 한 55만 원 정도 고, 그다음에 70만 원, 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거의 뭐 100만 원짜리 방도 있더군요. 그 가격은 좀, 이런 방 같은 경우는 편차가 커요, 지역별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니룸, 그 다음에 원룸형 그런 고시원은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런 세탁기도 방에 들어있는 이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뭐 최저 5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정도까지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이제 학원가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가에 방을 얻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약간 다른 곳, 약간 대중교통을 약간 이용하더라도 대중교통비가 보통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드나요? 그 정도 든다고 보면은 뭐 감안해서 좀 저렴한 고시원을 약간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프리미엄형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니룸형에서 이쪽에 이제 드럼 세탁기 한 7kg짜리 조그만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드럼 세탁기 위로 이제 약간 옷장 같은 거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위로 이제 샤워룸 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서 공간이 좀 약간 넓습니다. 그래서 크기적으로 보면은 미니룸형 방의 크기 한 3분의 2 정도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좀, 그래서 거의 원룸, 약간 저렴한 원룸 크기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이 비싸죠. 근데 가격이 비싸지만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그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뭐 한 1,000만 원 드는 방도 있고 뭐 몇백만 원 들죠 보통.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한 만약에 원룸이 한 월세가 30만 원, 40만 원 치면은 그건 원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 감안하면은 뭐 55만 원, 60만 원, 70만 원 정도로 라도 좀 가격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보증금 얘기가 나서 그런데 고시원에는 보증금이 없는데 약간 보증금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몇만 원 정도 낸 정도죠. 그래서 미니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세비라고 한 3만 원 정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룸형 고시원은 청소비 명목으로 한 뭐 3만 원에서 5만 원 받기도 하고, 10만 원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청소비 한 3만 원 정도 공제하고 10만 원을 나중에 방 나갈 때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많아봤자 이런 보증금 많아봤자 한 2, 30만 원, 최대 2,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몇백만 원 혹은 1,000만 원 정도 하는 원룸 그 보증금에 비하면 싼 편이죠.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를 안 피거든요. 담배를 안 피고 담배를 자다가 담배 냄새 맡으면은 목이 아파서 깨요. 그런데 이제 고시원들 보면은 그러니까 프리미엄형 고시원 말고는 거의가 방 안에서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좀 불편함을 해소하려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약간 말다툼을 해야 돼요. 그 고시원 원장한테 이제 뭐 옆방에서 담배 피는데 이렇게 말해도 이제 고시원 원장 입장에서는 그 입실자 하나하나가 다 이제 돈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배 핀다고 내보내고 싶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나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싸우려면은 좀 이렇게 말다툼 하려면은 좀 사람이 없는 데가 좋죠. 그래서 한 개층에 이제 방이 많은 곳은 한 50개 정도 방이 들어가는 이런 데도 있는데 만약에 방이 50개인 고시원에 들어가서 담배 냄새가 일단 어디서 나는지 어느 방에서 나는지 찾아야 돼요. 근데 방이 50개인데 찾으려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방이 적을수록 사람 수가 적을수록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인터넷에서 고시원 방을 알아볼 때 좀 깔끔하고 벽지가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잘 된 이런 고시원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외적인 요소는 사실 뭐 지내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벽지가 무슨 담배 연기로 노랗게 물들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방에서 문을 닫고 냄새를 맡아봤을 때 냄새가 안 나면은 뭐 충분히 지낼 수 있고, 그다음에 벽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약간 들여서 한 3, 4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 들여서 벽지를 뭐 새로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장하고 고시원 원장하고 상의한 다음에 벽지를 새로 발려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요소는 별게 아닌데 이제 사람하고 부딪히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 수가 적은 방 수가 적거나 아니면 빈 방이 좀 많아서 사람 수가 적은 그런 고시원이 좋아요. 근데 또 아까 제가 뭐 공용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된다는데 이제 어떤 곳은 이런 곳을 봤어요. 이제 7층짜리 빌딩을 전부 고시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주방은 1층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1층부터 7층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1층 주방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노량진이었는데 학원 가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보통 밥을 안 해먹고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주방을 많이 이용 안 하니까 뭐 약간 괜찮긴 했는데 그래도 좀 7층 건물에서 주방이 한 군데 있다 이런 건 좀 지내기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 공용 공간을 그 많은 사람과 같이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방수가 적거나 아니면 좀 입실자가 좀 적어서 빈 방이 많고 입실자가 적어서 좀 지내기 쾌적한 곳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인테리어 이런 것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 보통 이제 뭐 쌀이나 밥을 제공해 주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것도 안 들고. 그래서 아까 그 원룸하고 가격 비교할 때도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원룸은 이제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다 내가 내야 되니까 그런 비용도 감안하면은 뭐 그 프리미엄형 고시원도 뭐 가격이 일단 월 이용료가 원룸에 비해서 거의 2배나 뭐 그 정도 2배가 조금 안 되거나 그 정도로 비싸지만 일단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안 들기 때문에 가스요금도 안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쌀 제공해주고 근데 프리미엄 고시원은 이제 쌀을 좀 잘 안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가격 비교하면은 비싸지만 약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일단
가격적으로 가장 저렴한 원룸형 침대 하나만 있는 30만 원 이하로 이용하시는 게 일단 저렴하니까 좋고, 그다음에 그 위로는 이제 프리미엄형 고시원, 세탁기를 내가 방 안에 있는 세탁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고시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뭘 찍을까요? 제가 고시원을 이용하면서, 제가 고시원을 한 8년 정도 이용한 것 같아요. 이용하면서 고시원 이렇게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런 거 고시원 원장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거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근데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네요. 여기 제가 이사갈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방 안에 에어컨을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찍는 동안 땀이 막 팔에 땀이 났어요. 막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전에 찬물로 샤워하고 동영상을 찍는데도 좀 벌써 얼굴이 밝아지고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보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동영상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